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11차 시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차트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쓰죠. 거기에 차트가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만들어진 차트의 종류를 바꿔보겠습니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대형도 있고 선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도넛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트를 만들다 보면 데이터의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값을 따로따로 축을 사용해서 혼합 차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차트를 섞어서 만드는 혼합 차트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다루시려고 그러면 차트의 각 부위의 명칭, 즉 해당 구성 요소의 용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만드는 부분이나 요소 설정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차트의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면 이 차트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는 차트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차트 중에서 여기 값을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들어있는 이 공간을 저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영역 안에 항목에 대한 값들이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범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범례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 항목에 대한 값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기 세로축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축은 항목명, 세로축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축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 제목이에요. 세로 방향이면 세로 축 제목, 가로 방향이면 가로 축 제목.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렇게 데이터 표를 사용해서 자료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 차트 제목 부분도 있네요. 자, 이 차트의 각 부위의 명칭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먼저 차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 세로축이 있는데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축 제목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로 방향을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그 가로축에 해당하는 축 제목이 있어요. 차트 전체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차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값을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가 들어있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림 영역 안에는 데이터를 읽기 쉽도록 눈금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범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범례는 색깔로 구분이 되어서 노란색 계열이면 이 노란색 전체 막대기를 다 한꺼번에 지칭하는 용어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열 중에서 특정하게 하나만 가리킬 때에는 데이터 계열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계열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할 때에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를 요약해 놓은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엑셀로 넘어가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링크 안내된 자료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차트를 만드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표 데이터에서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선택을 잘 하셔야 차트에서 에러가 안 나는데, 자료 선택을 잘 못 하시게 되면 차트가 안 만들어지고 엉뚱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먼저 저희가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범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선택할 때 붙어있는 데이터들은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이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실 때 에러 날 일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자료를 선택할 때 범례에 해당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 연속되어진 자료는 한 번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이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범례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로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을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위에서 세 칸을 드래그해서 선택했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아래 한 칸은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셀을 추가할 건데, 붙어 있는 자료들은 한꺼번에 선택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세 칸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거 한 칸은 한 번에. 그래서 세 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한 줄 따로 했죠. 앞에서 선택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세 줄 한꺼번에 선택하고 한 줄 따로 선택했어요. 여기도 세 줄 한꺼번에 선택하고 한 줄 따로 선택했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1대1로 대응이 되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에러가 없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삽입 메뉴에 가셔가지고 차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기존의 건 지우시고, 차트를 만드실 때 범례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쉽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범례가 세로가 될 수도 있고 가로가 될 수도 있지만, 세로를 첫 번째 항목으로 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차트 만드시는데 쉬운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에 해당하는 값을 한꺼번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가로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은 추가 선택, 컨트롤 키 누르시고, 붙어 있는 애들은 한 번에 선택하라 그랬죠. 그런 다음 삽입 메뉴에 가시고 차트 그룹에서, 자, 기본이 되는 것은 2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거 클릭하시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차트의 종류를 지정하는 건데, 차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차트의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이거 클릭을 해볼게요. 하실 때에는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차트의 종류 변경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뜨면 자주 쓰이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세로막 대형, 그 중에서도 묶은 세로막 대형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 꺾은 선형. 꺾은 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안에 눌러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요거 많이 쓰이고요. 자, 다음으로 원형. 원형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선택을 해 보셔서 모양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콤보라고 돼 있죠. 이 콤보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이에요. 이 혼합형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꺾은 선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꺾은 선형.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라 그랬죠. 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네요. 자, 원형으로도 바꿔볼게요.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고 원형 선택하시고 2차원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원형 차트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바꿀게요.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알아본 차트들이 어느 때 쓰이는 것이 좋은지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자, 기존에 만든 차트는 지우고 차트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붙어있는 데이터들은 한 번에 선택하라 그랬죠. 자, 선택하고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에 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추천 차트를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차트가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은지 안내를 해줍니다. 자, 보니까 묶은 세로막 대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범주의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범주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범례가 연도로 나와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 똑같은 묶은 세로막 대형인데 범례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꺾은 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추세를 표시하거나 순서가 중요한 항목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할 때에는 꺾은 선형을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취소하고 빠져나갈게요. 원형 차트의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 하나 정도만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빠져나오셔서 다시 기본이 되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차트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선택하고, 자, 먼저 차트의 제목, 그 다음에 세로축, 가로축, 범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의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단추 보이죠? 차트 요소라고 해서 단추가 있는데, 자, 이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체크 표시를 끄면 안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차트의 제목을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체크 표시를 끄면 차트의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제목이 없죠. 자, 범례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지금 범례를 사용하는데 범례의 위치가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을 골라 주시게 되면 범례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 요소를 추가하거나 빼면서 위치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제목 가셔서 차트의 제목을 위에 놓을 수도 있고 가운데 맞춰 표시, 원하시는 곳에다가 놓으실 수가 있죠. 축 제목도 보시면, 자, 축에는 기본 가로축과 기본 세로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눈금선 볼게요. 눈금선을 쓰지 않는다고 하시면 안 보이는 거고 체크를 하면 보이는 거죠. 단위도 보시면 기본 주, 부가 있습니다. 부는 안쪽에 세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데이터 레이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데이터 레이블 체크했더니 막대기의 위쪽에 값이 나오죠. 데이터 레이블 보시게 되면 바깥쪽 끝에 할 건지 안쪽 끝에 할 건지 가운데 맞출 건지 원하시는 위치에 현재 막대 그래프의 값을 알아보기 쉽게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표를 체크를 하시면 밑에
자료가 표로 요약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드시고 나면 만드신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합 차트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써가지고 비교해 볼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노란색이 합계로 나와 있는데 이 합계 값만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다른 것들은 값이 적은데 합계 값은 값이 커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구간의 값을 표현하는 부분이 읽기가 불편하거나 저희가 자료를 쉽게 판독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값들은 왼쪽에 표시하고 큰 값은 오른쪽 축을 사용해서 보조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혼합 차트에서는 왼쪽을 기본축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축으로 써먹을 데이터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선택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면 데이터 계열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렇게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고 위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콤보 형태대로 떠요. 자, 여기에서 보조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합계죠. 그래서 합계를 보조축으로 사용하겠다고 체크하시고 그 스타일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노란색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합계를 표현하는데 그 합계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축을 사용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가로축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은 왼쪽에 있는 기본축 값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축과 보조축을 사용해서 2가지 이상의 차트 종류를 섞어서 쓰는 것보로 혼합형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 차트 만드는 방법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아래쪽 워크시트를 보시게 되면 혼합 차트라고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서 제시된 이 출력 형태와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범례가 판매 금액, 용량이고 가로 항목을 보니까 게임명이네요. 그리고 차트의 종류는 막대형과 꺾은 선형 2개가 섞여 있네요. 그렇다면 자료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선택하시는 것은 첫 번째 범주가 세로형으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명 선택하시고 세로 방향으로 갈 건데 놀이공원까지 갔는데 다음은 뚜비의 도넛 가게라 한 칸 건너뛰죠. 그 다음에 뚜비의 도넛 가게, 보트 경주, 피그의 모험, 톰의 브릿지까지는 쭉 이어지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래곤 키우기, 양이의 철도 여행은 빠지네요. 자,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추가 선택으로 뚜비의 도넛 가게부터 보트 경기, 피그의 모험, 톰의 브릿지까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쭉 한 번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양이의 철도 여행은 건너뛰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곤 키우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한 방법을 잘 보시면요. 자, 위에 2줄, 그 다음에 밑에 4줄,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 1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 판매 금액과 용량을 선택할 때에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위에서 2줄, 그 다음 한 칸 뛴 다음에 4줄, 한 칸 뛴 다음에 1줄. 그래야 똑같이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마저 선택해 볼게요. 앞에서 선택한 방법하고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는 겁니다. 컨트롤 먼저 누르시고 용량과 판매 금액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로로 선택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2줄, 한 줄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또 4줄, 한 줄 건너뛰고 마지막 한 줄. 그래서 2줄, 4줄, 한 줄.
붙어 있는 애들은 한 번에 선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이 끝나셨으면 삽입에 가셔서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하면 차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모서리 잡아서 크기 좀 조절할게요. 다음으로 용량 부분이 꺾은 선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용량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용량 부분이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용량 부분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막대기가 너무 작아서 선택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범위에서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용량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차트 종료 가셔서 용량을 보조축으로 사용할 건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하고 바꿔주시면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막대 그래프에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기가 불편하면 범례에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차트에서 나머지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혼합 차트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합 차트 만드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래쪽 워크시트 첫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차트 만드는 거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차트 만드실 때는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선택만 잘하시면 에러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차트를 만드시고 나면 다음으로 할 일은 차트의 종류를 바꾸시는 거고, 차트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로막 대형, 꺾은 선형, 원형 원하시는 종류를 고르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면 차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단추가 있죠. 그래서 차트 요소 중에 각 부위 여러분들이 필요한 용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소들을 필요한 것들은 체크하셔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이동하는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다 만드셨으면 위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서 현재 만들어 놓은 차트를 동일 시트에 놓을 수도 있지만 차트 이동 단추를 눌러서 새로운 워크시트로 옮길 수도 있어요.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아래 워크시트에서 기존의 워크시트 앞쪽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차트를 옮겨주죠. 원래 워크시트로 돌아가 보면 차트가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차트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만들어진 차트를 서식을 지정하고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겸 차트의 각 부위 명칭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차트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차트의 용어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차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과 가로축에 해당하는 축 제목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막대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범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있는 영역은 그림 영역, 그리고 이 차트를 전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차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를 표로 만들어준 것 바로 데이터 표라고 하죠. 범례에서 색깔 하나가 데이터 계열이에요. 노란색 하나, 둘, 셋, 네 개가 데이터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 계열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에 값을 쓰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의 각 부위 명칭만 알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서식을 지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차트 만들 때에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로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방법하고 똑같이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가로 항목을 선택하신다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차트 만들고 나면 차트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변경하시는 방법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차트 종류를 섞어 쓰는 것보로 혼합 차트라고 한다는 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차트는 저희가 발표 자료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서 자신 있게 만드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